4년 전 총선에 출마하면서 저는 당, 정, 청, 국회에서 실력을 쌓은 내박자 일꾼입니다. 이렇게 저 자신을 소개하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강서를 국제적인 경제 관문 도시로 새롭게 도약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도 드렸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제 그런 진정성을 보고 신임을 해주셔서 이제 국회로 보내주셨는데 세월이 그냥 어찌나 빨리 흐르는지 엊그저께 선거인 것 같은데 그새 4년이 흘러가지고 또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나름대로 달려왔는데 그래서 그 결과 우리 강서를 국제적인 경제 관문 도시로 일으켜 세울 기틀을 마련했다. 저는 그렇게 자부합니다. 첫 번째 기틀이 뭔가 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김포공항을 첨단 항공산업 기지로 바꾸자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복합 환승 교통허브로 만들고 우리 주민들이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약 3조 원의 재정을 들여가지고 3조 원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약 3만 개의 첨단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4조 원의 부가가치 생산 유발 효과를 만들어내자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가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를 하면서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도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해도 되겠는가? 예산을 그렇게 투입해도 되겠는가? 3조 원이나 되는 예산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결과 타당하다라고 결론 나서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김포공항은 마곡의 첨단 연구단지하고 함께 우리 강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를 끌고 가는 그런 핵심 축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사업 만들어 놓은 것을 크게 보람이 됩니다. 최근에 서울시가 김포공항 이름을 바꾼다고 그러죠. 네. 서울 김포공항이라고 바꾼다고 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왕이면 강서공항 이렇게 했습니다. 또 국제 노선도 더 확대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공항 인근 주변을 우리 공항동, 방화동 주변을 첨단 항공 물류단지로 개발하겠다고 하는 구상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럽니까? 바로 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 사업의 효과를 우리 강서구로 끌어오겠다, 서울시 전체로 확산시키겠다라고 하는 서울시의 구상인 것입니다. 그러니 강서구 앞으로 잘 나갈 것 같습니까? 네. 잘 나갈 겁니다. 두 번째 우리 강서를 국제적인 경제 관문 도시로 끌어올릴 기틀을 놓았는데 그게 뭐냐? 고도 제한 완화. 잘 아시죠? 수십 년 동안 우리 강서의 발전을 제약해온 게 고도 제한 아닙니까? 그런데 마침내 이 문제도 해결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국제 민간 항공기구 아이카오 국제 민간 항공기구가 제한 구역을 크게 완화하는 새로운 고도 기준 초안을 마련해 가지고 192개 회원국 나라로부터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의견을 내년까지 수렴해서 내년에 방망이를 두드립니다. 그러면 2028년부터는 전 세계 나라가 새로운 고도 제한 기준을 시행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 이제 적어도 2028년부터는 우리 강서구의 발전을 제약해왔던 고도 제한 문제가 풀린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송 씨가 어떻습니까? 내박자 일꾼 같습니까? 이렇게 강서의 비전과 꿈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변함없이 성원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강서가 풀어야 할 큰 숙제가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저는 그렇게 국제적인 경제 관문 도시라고 하는 위상에 걸맞는 현대적인 도시 환경, 주거 환경을 갖추는 일입니다. 우리 지역에 아파트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1970년대, 80년대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떠나온 이농 인구들을 위해서 아파트 단지를 만든 것 아닙니까?
90년대 초반에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30년이 다 됐어요. 그래서 낡고 비좁고 현대적인 주거 개념하고는 잘 안 맞아요. 이걸 우리도 이제 현대적인 주거 개념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높지 않습니까? 이 숙제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뉴타운도 한다 뭣도 한다 해서 지금은 모아타운까지 와 있는데 뭔가 좀 속도가 안 나고 제자리 걸음만 계속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네 박자 일솜씨 진성준이가 이 문제에도 앞장서고자 합니다. 서울시 부시장으로 일하면서 이미 청사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일하면서 시범사업계획도 다 수립해 놨습니다. 이제 착수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 착수사업, 그래서 우리 강서구를 현대적인 도시 환경을 갖춘 도시로 만드는 일, 요 큰 비틀도 제가 반드시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시 재정비 하다 보면은 예기치 않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파동 때문에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많아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올 1월달 기준으로 13,000명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부의 구제를 받은 사람 몇 사람이냐? 199명, 1.5%밖에 안 돼요. 국회에서 민주당이 선구제 후 회수, 먼저 나라 돈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 다 구제해주고 나중에 사기꾼한테 그 돈을 회수하자라고 하는 특별법을 만들어놨는데 정부 여당이 반대해서 통과를 안 시켜요. 그래서 어쩌면 21대 국회 중에는 이 법을 통과를 못 시킬 것 같고 이번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고 22대 국회가 열리면 첫 번째로 통과시켜야 될 법이 바로 이 문제다. 전세사기 특별법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임과 지지에 힘입어서 강서 재선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비례대표 한번 해서 어떤 분들은 삼선 도전 아니냐 그러는데 강서로 치면 초선했으니까 이제 재선 아닙니까? 강서 재선에 도전하겠습니다. 준비는 다 마쳤습니다. 제가 다시금 우리 구민들의 신임을 얻어서 일을 하게 된다면은 시대 정신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다음 4가지 과업에 제 신명을 바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윤석열 정권 심판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승리 자체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이 민심을 겸허히 받들어서 잘못을 바로잡을 것 같지가 않아요. 김건희 특검법 받아가지고 김건희 수사해가지고 감옥 보내겠습니까?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러니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하는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또 R&D 예산 삭감 왜 했냐고 하는 대학원생 입을 틀어막고 또 대통령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하는 의사의 입을 틀어막아가지고 끌어내버리는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전병근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한민국 역사에 국민의 입을 이렇게 틀어막고 끌어내는 법은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그런 일이 없었지요. 실정을 감춰보겠다고 폭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거에 승리하는 것 못지않게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을 가지고 국회의원의 권한을 가지고 실정을 바로잡고 폭정을 끝장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자면은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당, 정청, 국회에서 쌓은 실력과 경험을 발휘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박자 일솜씨로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도탄에 빠진 민생을 살리고 또 무너진 평화를 일궈내겠습니다. 두 번째, 중산층과 서민의 편에 확고하게 서겠습니다. 나라 경제가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병근 목사님 사과 한 개에 10,000원 가더라, 토마토 한두 개에 10,000원 가더라 하는 말씀 주셨는데 우리 경제 성장률이 25년 만에 일본한테 추월당해버렸어요. 25년 만의 일입니다. 윤석열 정권 2년 만에 무역 적자가 역대 최고치입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2021년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해에 우리나라 무역 수지 세계 순위가 세계 18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등이냐? 200등 가요. 200등. 북한보다도 더 아래에 있습니다. 왜? 무역해가지고 손해봐서. 은행 금리는 높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도산하고 가게도 파산이 줄을 잇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뛰어오르니까 서민들은 띠니를 걱정해야 되고 중상층도 살림살이가 팍팍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윤석열 정권은 중산층 서민을 위한 민생 예산을 오히려 삭감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거 왜 삭감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그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 말과도 달리 재벌과 초부자들이 내야 될 세금은 깎아주지 않았습니까? 재정을 튼튼하게 하려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는데 오히려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줘 버렸어요. 그래서 지난해 세수 결손이 얼마가 났습니까? 56조 원이 났어요. 56조 원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먹고 살게 해달라고 하는 노동자 서민들은 막 무자비하게 탄압을 해버려요. 주 69시간 노동을 강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일을 많이 하는 국민입니다. 이제 좀 피곤해서 못 살겠다고 하는 국민인데 일주일에 69시간씩 일해라, 과로사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노란 봉투법 이것도 거부해버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월급 200만 원 받는 노동자에게 400억 원 손해배상을 물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평생 일해서 갚아도 400억을 갚습니까? 이렇게 살인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기업들이 제기하니까 노동자들이 목숨을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손해배상 소송을 기업들이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는 못하게 하자 하는 게 노란봉투법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시켰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거부권을 행사해버렸잖아요. 저는 을지로 위원장으로서 현장에서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해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을들의 편에 있겠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편에서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경제적인 강자들의 갑질에는 단호하게 맞서서 싸우고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 소상공인, 장애인 등 우리 사회의 약자들 편에 서서 그들의 권익을 실현하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치와 정당을 혁신하겠습니다. 우리 정치와 정당이 국민의 눈높이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정치 불신이 극심한데 그것도 우리 정치 문화와 정당 체제가 국민의 높은 주권의식과 참여 의지를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천 파동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일찍이 강서 목민관 학교를 통해서 정치 문화와 정당 체제를 혁신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회에는 강서 목민관 학교 말고도 좋은 영화를 함께 보는 모임 진신의 가입, 또 역사 문화적으로 중요한 곳을 탐방하는 진입버스라고 하는 모임도 있습니다. 또 당원들이 함께 모여서 합창을 하는 합창단, 파로스 합창단도 있습니다. 또 우리 청년위원회는 사회초년생을 위한 기초상식, 사회상식 특강도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모두 다 참여정치를 위한 선구적인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당으로부터 상도 많이 받았어요. 또 진성주는 골목 진담합니다. 아파트 진담합니다. 민생 진담합니다. 학교 진담합니다. 왜 이런 걸 합니까? 주민들하고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받아내려고 합니다. 이것도 다른 국회의원들이 시도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서에서 시작한 일상적인 정당 정치활동의 모범을 전국으로 확산시켜서 우리 정치 문화를 일신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지 않도록 정치인을 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말씀이 길어졌는데 끝으로 네 번째, 우리 청소년과 청년의 미래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과 청년의 미래가 참 어둡습니다.
애기 안 낳는 것만 보면 알아요. 우리 청년들이 삶이 너무나 힘겨우니까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지 않습니까? 합계 출산율이 0.65라는데 둘이 만나서 둘 낳아야 그대로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둘이 만나서 하나도 안 나요. 하나도 안 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인구가 줄어들어서 나중에 없어져 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이 역대 최저이고 세계적으로도 최저입니다. 큰일 났어요. 그래서 청소년과 청년들이 겪는 위기는 곧 우리 대한민국 미래의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에 인색하면 안 돼요. 과감하게 나서야 됩니다.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정책 패키지를 만들고 모든 출생아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해야 합니다. 또 주거 지원 등 출산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해야 합니다. 왜 바깥이 시끄러운가 했더니 우리 한정혜 의원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우리 국민께 약속했는데요. 이거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아기를 낳으면 보편적 출생 지원 원칙이라고 하는 것에 입각해서 출생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18세, 19세가 되었을 때 한 1억 원쯤 지급될 수 있어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택정책, 출산정책을 융합해가지고 확 바꿔야 됩니다. 아이 둘 낳으면 24평짜리 아파트, 아이 셋 낳으면 33평짜리 아파트. 그냥 막 드리면 좋지만 당장 어려우니까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임대 아파트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삽니다. 그 정책을 저뿐만 아니라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이재명 대표가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지난해 10월 달에 우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강서 구민들께서 정말로 위대한 선택을 했죠. 더불어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온 국민의 마음이 정말 후련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부심도 생겼죠. 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그때 깨달아야 되는데 폭주를 멈추지 않잖아요. 민생 개혁을 위한 국회의 입법적 결단을 반복적으로 거부하고 삼권 분립 의회 민주주의의 기초를 완전히 부정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해병대 한 병사가 억울하게 죽었지 않았습니까? 사단장이 구명조끼도 없는데 빨간 티셔츠 입고 깊이 들어가라고 막 시켰잖아요. 그래서 물에 떠내려가서 죽었지 않습니까? 이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해병대 수사단장이 사단장까지 다 처벌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단장 왜 처벌하냐? 그러면 누가 사단장 하려고 그러냐? 윤석열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항명했다고 그 충직한 군인 해병대 대령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지금 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네? 또 자기 부인의 죄책을 감추려고 김건희 특검법 거부해버리고 그거 보도하는 방송 언론 수사하고 언론인들을 직장에서 쫓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미국과 일본에다가는 너무나 굴종을 하는 나머지 아까 독도를 넘겼는지 어쩌는지 모르잖아요. 네? 일본 신문이 최근에 보도했어요. SK 하이닉스라고 하는 우리 업체가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게 세계 2위 업체입니다. 그런데 3등, 4등 가는 미국, 일본 기업들이 서로 합병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삼성하고 맞먹으려고 뛰어올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 키를 누가 쥐고 있냐면 SK가 쥐고 있어요. 그 일본 기업의 주식 지분을 SK가 갖고 있거든. 그런데 우리 정부가 SK에다 압력을 넣어가지고 미국, 일본 반도체 기업이 합병하게 도와줘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정부가 미국, 일본 기업을 왜 편들어줍니까? 삼성이 위협받게 되고 SK가 위협받게 되는데 이것을 일본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게 지금 일본의 수상인지 일본의 대통령인지 누군지 모를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심판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하면
아 잘못됐구나 내가 바꿔야지 해야 되는데 입을 틀어막고 끌어내버리지 않습니까? 실정을 감추려고 폭정을 저지르고 있는 정권 이거 이제 끝장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만 속도를 멈춰서야 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바로 세우고 살기 좋게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강서에서 정권 심판을 작년 10월에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결실을 이번 총선에서 거둬야 할 때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강서 구민들